고려사항이 많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이는 건물이 자유의 집 남측 쪽이죠. 네, 자유의 집인 것 같습니다. 네. 왼쪽으로 이제 T2, T3에서 이제 그 만났던 그 장소가 있을 것으로 네. 보이고, 근데 아마도 북미 정상 간의 만남, 또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북한과 또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방송 이 화면이 들어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3시를 아까 얘기했었고 네네. 3시. 그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좀 흘렀거든요. 늦어지면 네. 3시 반 얘기했는데 저렇게 되면 조금 더 금방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딜레이가 좀 들어요. 되는 지금 거잖아요. 3시 40분이잖아요. 그렇죠. 3시 40분이니까 조금 전 10분 전쯤에가 이제 지금 저기가 기지에서의 자유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유의 집이죠. 예. 네. 우리 한국 쪽 자유집이 됩니다. 지금. 네. 자유의 집에서 지금 북한 경호원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려온 예. 거죠. 저들이요. 예. 자, 동선을 좀 살피기 위해서 북한 쪽 경호원도 내려온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렇다. 이거는 이제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네, 어떻게- 저렇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남측 지역에서 만날 수도 있는 지금 거 네, 그 아닙니까? 말씀이죠. 예. 있겠네요. 쟤들이 저기까지 지금 내려오고 지금 우리 평화의 집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집에서 차 한잔하기는 불편해요. 거기에 있을 만한 데가 없어서 네. 평화의 집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평화의 집에 경호원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집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유의 집 앞에만 보이기 때문에 네. 한문각 쪽으로 요게- 보이지가 않고 있고 네네. 지금 자유의 집 쪽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문각 쪽은 우리가 아마 못 올라갔을 그렇죠. 수도 근데 지금 북한 있죠. 쪽 요원들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네, 아마도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자유의 집까지 내려와서 이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네. 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역사상 최초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넘어가지 않는 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악수는 어차피 예, 영접은 지금- 해야 되니까요. 영접을 하게 되면 만일에 이제 평화의 집 쪽으로 와서 차를 한잔 한다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영접을 해야 돼요. 저희가 물론 JSA이긴 하지만 네. 또 유엔 사령관을 배출한 그 나라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저건 지금 어찌됐든 한국 땅이잖아요. 한국 네. 땅. 저쪽 위에는 북한 땅이고. 네네. 저기 이제 JSA 소속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뭐 우리가 영접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그 평화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기에 지금 뭐 비서실장 내보내가지고 그런 김정은 건 위원장을 아닐 테고요. 그쪽으로 예. 오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네, 자, 지금 예. 저희가 현장 화면을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 언론사 화면은 뭔가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지 확실하게 못하고 정해진 게 있고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외신 화면을 대신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화면이 좀 그렇습니다. 고르지 못하고 중간중간 흔들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그래도 예. 최대한 뭔가 현장 생생한 라이브 모습 저희 보여드리기 현장을 위해서. 보여드리고자 네. 전달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판문점 지역이 또 무선 신호가 좀 좋지 않은 상황도 있기 때문에 화면에 좀 끊김이 있게 되고 있다거나 고르지 못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현장의 남북미 언론들의 취재 경쟁도 굉장히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역사적인 장면을 담기 위해서 다들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 것이라면 북한 측에서는 이제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어떤 방송사의 카메라 어떤 동선도 그렇고요. 이런 걸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세팅을 할 거라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이요. 사실 그 하노이 때까지만 해도 김여정이가 그 이제 선전선동부를 맡으면서 그 최고 조림의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조금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의 실시간으로 그 전송해서 신문에 내고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조금 다시금 조심스러워져서 좀 이렇게 시차가 좀 두어지면서 예. 검열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 앵글이나 그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보면 이 최선희 부상 이야기나 트위터 이야기를 조선노동통신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중앙통신에서 이야기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공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홍보용으로 어쨌든 노동신문에 낼 대대적으로 아마 내기 위한 그 사진 필요한 상황일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저 사진 앵글이 좋게 찍으려고 기자들이 이쪽에 좀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자유의 집에서 회의 가능한 시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자유의 집에서 뭔가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자유의 집에서보다는 이제 평화의 집에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고요. 예. 자유의 집에서는 고르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남쪽에 산다고 트럼프 하면 대통령이 말씀드린 순간 예. 자유의 집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 자유의 집에서 등장해서 아마 T2, T3 사이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저기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게 T2, T3 사이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아마 곧 그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 문을 열고 오거나 그렇다면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떨린다고 했던 그 장면이에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T2, T3 사이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렇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군사 분계선 근처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새 정상 간의 역사적인 만남의 현장 함께 목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추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까지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최대한 현장에서 새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디오를 섞어서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상태가 좀 이렇게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후에 새 정상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이야기도 전해질 것 지금 같습니다. 취재 경쟁이 굉장히 열띠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않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만 자유의 집에서 나올 때는 혼자 아쉬웠다는 생각이 만남은 들었는데요. 네, 예. 그랬는데 좀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떨림이 두 사람 만나는 것도 떨림인데 네. 세 사람 만나면 더 떨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 더 떨림이 대한민국의 또 안보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네.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크게 기하는 그런 큰 떨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시간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통일강을 간다거나 판문각에서 좀 길어지게 하는 그 동선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상징적으로 북측을 넘어가서 약수를 하고 왔고 다시 남측으로 넘어와서 요 대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볼 때는 통일각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요. 네. 지금 저 정도에서 다시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정도 선에서 3자 회동은 끝날 걸로 그렇게 아쉽지만 예상합니다. 의미를 더 두고 오늘은 일단 만남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예,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핵심은 네.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고 네. 이것이 3차 회담으로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됐으면 예.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는데 사실 예. 징검다리는 확실하게 우리 대통령께서 나왔다라고 봐요. 네, 저희가 이인배 원장님은 조금 전에 보내드렸고요. 보내드리고 예. 대신에 정대진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지금 정말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어제만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장면. 예상을 하셨었어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내려오는 쪽으로 좀 걸었었어요. 판문각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 안 왔을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 차원에서 좀 고비를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청신호가 켜졌고, 네. 그리고 저 사진만으로도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앞으로 갈 길들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 만들었습니다. 지금 네. 들어가고 자유의 있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데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예. 지금 자유의 집까지도 이동을 하네요. 네, 예. 이게 자유의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회담이 성사되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를 한 것 양보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한 거죠. 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통일각까지 가게 되면 통일각까지 어떻게 걸어갈 건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 두 번째는 통일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모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네. 정리돼 있거나 재수리를 했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만 다 보고 다녔던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완 면이 있을 저기서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저기서 자유집을 저렇게 바로 통과하면은 그 후문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후문 지나면은 바로 평화의 집인데 그쪽으로 해서 평화의 집으로 갈지 그렇다면 자유집에서 차 한 잔만 할지 그것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판문각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 문제라는 부분은 이제 꽤 좀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한 150, 200m 정도는 걸어가야 되니까. 앞서서 청와대에서 이 자유의 집 내부에도 회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회담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제 회동이 됐냐, 회담이 됐냐, 이제 만나는 시간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의 집 2층에 가면은 거기에 장소가 굉장히 다 좋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회담장으로 썼던 곳이기 때문에 자유의 집 2층에 가서 이제 남북미 3자 정상이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자유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 자체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위상이 약화되었던 중재 외교, 촉진자 외교가 네.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그 그림이 지금 성사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김현식 교수님 고생해드렸고요. 자, 박원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박 교수님도 계속 지금 함께 지켜보셨는데 네. 이 평화의 악수,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어떻게 목도하셨는지 뭐 저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두 분 다 예상을 못하셨네요. 예상 못하셨습니다. 예, 못했습니다. 오늘 진짜 오전까지 예상 못하신 또, 표정이네요. 예. 제가 예상 못한 거는 이게 일단 미국의 외교 관례상 네. 가장 핵심은 경호와 보안인데 그 설사 미국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그 미국은 경호 그 프로토콜이 딱 있습니다. 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에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미국 그 경호팀에서 과연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제일 컸고요. 근데 결국은 이뤄졌네요. 네. 이뤄졌다라는 건 저로서는 뭐 예상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한 의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의지를 굉장히 밝힌 것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만 의지를 밝힌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또 김정은 위원장 북한이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죠. 알려진 것처럼 5시간 반 만에 최선희 제1부상이 화답을 했고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것이 네. 그렇게 빨리 화답이 돼야 어쨌든 최소 수준에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시작이 되고 네. 그래서 지금 아주 기본적인 의정과 경호 문제가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긴박하게 이뤄진 아마 지금 재판단에는 이 외교사적인 측면에서도 네. 거의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정상 간의 만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아까도 저희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비건 대표 원래 그 만찬장에 그렇죠. 참석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던 건 이렇게 안간힘을 밤새 썼던 거군요. 이런 부분들을. 예, 그렇죠. 어제 이제 저녁 때까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잘 안 풀리면은 김정은 위원장 나타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지금 한 고비를 좀 넘은 겁니다. 예.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는 과제가 생긴 것이죠. 예. 이제 뭐 우리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측으로부터도 얘기를 듣겠지만 우리도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서 과연 무엇을 주고받았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지금 이제 중차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역사적인 그림은 완성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플러스 뭐가 대화가 나눠질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모든 이목이 여기 집중된 것 같이 생각됩니다. And also, the place of our meeting is special. That is why it draws the attention of so many people.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하게 된 만남이 아닌가 그래요. Press, come on. 네, 지금 송세효 장관의 예. 모습이 비추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네.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박 교수님 어쨌든 인사에서 끝났으면 상당히 아쉬울 뻔했는데 네. 자유의 집으로 와서 담소를 나누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면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 이른바 이제 사진만 찍고 가는 형태가 되면 우리가 지금 제일 핵심과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동력을 다시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분명히 비핵화에 접근의 차이가 있다. 하노이 이후에 여전히 차이를 못 좁히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회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탑다운의 방식이 지금 동원되는 상황인데 뭐 아까처럼 그냥 사진만 찍고 인사만 한다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또 시간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면 나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회동이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깜짝 만남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도 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트윗을 한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죠. 네. 좀 전에 그 캠프 보니파스에서 장병들 만났을 때도 그때 얘기하기도도 그냥 생각이 나서 이거 DMZ로 오게 됐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만나기로 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들었을 때는 뭐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한다라고 하는 걸로 포장을 하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예, 그런 취지로 말을 했죠. 만약 그게 진짜 다 사실이라면은 이건 굉장히 참 재밌는 일인 거죠. 이제 외교사에서 남을 만한 기록입니다. 정상들이 만났는데 진짜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걸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루 만에 네. 만났다는 것.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좀 외교사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다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기록을 지금 남긴 겁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덮어서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의 저희 화면 그 표정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못 보셨겠지만 진짜 놀란 모습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사에서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뭐 그 이웃에 있는 친구를 만난 개념도 아니고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게 급격 그냥 갑자기 어떤 깜짝 제안으로 이루어지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동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걸 보면 예. 지금 어쨌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고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선포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북한 문제를 계속 자기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 국내 유권자들한테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어쨌든 트위터라는 것을 통했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외교적인 업적이 되는 거죠. 제가 뭐 거의 확실하게 예상은 가능한데 앞으로 선거 전에 나가서 유세 때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했다. 그렇죠. 아무도 하지 못한 걸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는 트위터로 연락하면 만나는 사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자기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가 충분히 있고요. 더불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슷하게 북한 내부에 대한 선전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도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면서 분위기 반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왔다. 이제 그렇게 돼서 사진 찍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에 실출된 여러 가지 것들 위상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로 이전에 그 사전 준비가 없는 이런 회동이라면 이것은 양측의 이런 이해가 맞아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굉장히 이번은 북미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서 그랬었죠. 빠지는 건가 예상을 했었는데 남북미 3자 간의 만남도 성사가 되긴 했습니다. 남북미 3자 간에 일단 만나서 자유의 집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죠. 회동은 하고 인사는 했는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림은 자유의 집 안에서 지금 일단 북미 양자가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혹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한국 외교가 이제 시험대에 좀 오는 거죠. 지금 예. 북한은 어쨌든 우리 보고는 좀 빠져 있어라라고 하는 상태에서 정상끼리 인사는 했는데 그 후에 이야기는 또 북미 간이 그냥 한다. 또 우리는 이게 장소를 제공해주는 주선자, 선의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만약 이게 멈춘다라고 하면 이것도 살짝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만나게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일단은 좀 동력을 살렸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어젯밤에 실무 협상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북미 회동의 네. 결과로 3차 북미 정상회담 갈 때 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지 지금 더 큰 과제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인사할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개인적으로 한국민으로서 남북미 정상이 같이 좀 인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되게 아쉬운 대목이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인사, 더군다나 저기는 1차 역사적인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바로 그 그랬었죠. 자리니까. 예.
가장 좋은 그림은 남북미 세 정상이 저기서 같이 반갑게 악수를 한 거. 그러면 정말 그 오랫동안 지속됐던 한반도의 냉전 체제 해제에 대한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더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뭐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 모든 만남의 가장 큰 목표는 교착 상태에 있는 네. 북미 간의 비핵화를 뚫어가는 그런 계기로 마련을 한 것이니까요. 우리 정 교수님 말씀대로 최선희 부상과 어저께 비건 대표가 회동을 했는지 여부가 100% 지금 확인이 됐는지 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예. 합니다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북미 간에 풀지 못했던 것들이 풀리고 실무회담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게 후속 회담, 후속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CNN 발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 좀 가능성 어느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비행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실제 이제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고 딱 처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예능 프로그램에 1박 2일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한반도판, 주말판 1박 2일 찍으러 오나라는 그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연출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이제 결론은 아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100%, 200% 만족한 그림을 지금 얻어가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 김정은 위원장한테 백악관 초청을 했다라고 지금 CNN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돼서 김정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을께나 혹시 뭐 그렇게 실무협상 이후에 가을께나 뭐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 땅을 밟는다라고 하면은 이 재선가도에서 어떻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최대한 또 활용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잘 짜여진 지금 연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북한 입장에서도 또 복귀를 하긴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분명 얻은 게 많습니다. 오늘 박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노동신문에 이제 일면에 나가게 되면은 자신들의 핵무력 보검이 완성이 되니까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다시 또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이제 광고 효과를 얻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짜여놓은 그 큰 그 각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말려 들어가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만약에 어제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북한 측에서는 부인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비핵화 실무 협상이 모르고 지금 시작하게 돼버리는 그런 단계들 그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도치 않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부하고 있던 조심스럽던 하던 그 실무 협상에 그냥 초입에 들어가 버린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복귀를 하다 보면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참 진행될 그림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는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러시아도 다녀왔고 러시아 정상도 만났고 중국 정상도 만났고 그런 걸 보면은 아무것도 본인이 그 지금 얻게 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 그림만으로 이걸 내려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실무협상 물론 이거 준비하느라고 뭐 그 이후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뭔가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런 식으로 회동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죠. 네. 예. 그래서 뭐 더 힐이라고 미국의 정치 매체 같은 경우에 24일자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렇죠. 백악관이 그 인터뷰를 좀 내지 말아달라고 이 보도 했는데 요청을 했다고 예, 하죠. 근데 어저께 다시 그 보도가 네네. 나왔거든요. 그 의미는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친서가 오고 가면서 우리 문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만남의 전조가 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오늘 지금 방금 나온 걸 보면 사전 합의가 없었다. 네. 본인도 놀랬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연출되는 장면을 보면 사전 합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그런 또 이 만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그 회담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예. 시간이 그래도 꽤 꽤 되네요. 흘러가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한 거는 본인이 가면 뭐 한 2분 만나겠다 네. 얘기를 했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그 정말
그 T1과 T2 남북 그 분단이 있는 그 선에서 악수만 하고 사진만 하고 찍고 헤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시간은 정확히 안 재봤습니다만 어쨌든 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10분 넘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 언론 보도만 봐도 짧게 만날 거다. 그렇죠. 그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려 요건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안보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짧게 만날 것이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연막작전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때까지 진짜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도 현장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폼페이오 장관이나 뭐 비건 대표나 북측에 지금 아까 리용호 외무상 얼굴도 보이던데 보였죠. 아마 복도에서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그들도 지금 장관들도 상황을 모르고 있을 것 같고요. 저 정도면은.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록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뭐 합의문이 따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 회동으로 지금 끝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얘기를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들은 지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계속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 짧게 한두 시간 오늘 저녁까지 지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어쨌든- 이쯤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후속적으로 확대 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측이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뭐 이건 부정적이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길어질수록 2차 하노이의 결렬 이후에 지금 북미가 여전히 갖고 있는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고요. 그 결과 뭔가 공동 어떤 의견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후속 조치로 뭔가 대화의 가능성은 이렇게 그 양 정상 간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저희가 아까 이제 CNN 발로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다는 저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늘 이제 그 장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하노이 때도 6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갔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백악관을 가기는 사실 어렵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 하더라도 이동수단이 거의 없고요. 유일한 이동수단이라는 것은 지난번처럼 싱가포르처럼 다시 한번 중국에게 이제 비행기를 빌려서 가는 건데 그건 정말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일단 중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현재 미중 관계를 생각한다면 네. 그것도 어렵고 또 나름대로 북한은 워낙 이 자존을 강조하는 국가인데 그 국가에서 중국이 우방국이라도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 새로 비행기를 구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 가능성도 여전히 열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데 좀 또 트럼프 대통령을 배우는 평양에 이유가 초청하는 있습니까? 거죠. 예. 트럼프 평양으로.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거죠. 왜냐하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성격을 보면 늘 뭔가를 남들이 안 한 것을 처음으로 하고 싶은 그런 네. 모습이거든요. 나름대로 평양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인 비스트를 타면서 여명거리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해보고 싶은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공명심을 또 만족시킬 만한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은 뭐 가정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무회담이 잘 돼서 정말 북미 간의 이 비핵화에 대한 돌파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면 저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떠나서 워싱턴을 가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평양행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최초니까요.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주목했던 게 지난 6월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받은 것을 노동신문 1면에 공개하고 했잖아요. 네. 그 평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남다른 용기가 뭘까라고 하는 건데 뭐 그 오고 갔던 친서 중에 그냥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네. 뭐 평양 초청 혹은 워싱턴 초청의 내용들이 좀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흔쾌히 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박 교수님 말씀 주신 그런 배경 하에서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방에 이제 불려드리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오시라라고 이제 하는 의미로 남다른 용기라고 그거를 이제 애들로 크게 높이 평가했다면은 뭐 평양행, 워싱턴 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열려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북한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평양에 온다고 하면은 몇 주 전부터 와가지고 그 캐딜락이 수십 대가 계속 사전 준비를 하고 돌아다니고 네. 성조기가 휘날리고 하는 걸 인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다시 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를 빌려서 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예. 전에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싱가포르 갔을 때도
후문으로 들리기는 중국 비행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체 정보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채무나 용돈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흔적이 다 났기 때문에. 근데 미국 비행기를 타고 15시간을 워싱턴을 간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남다른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을 부르는 것도 또 보여주지 못할 부분을 또 보여줘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럼요. 네. 여러모로 조금 어려운 점이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really interesting이라고 얘기했던 흥미로운 부분 그것이 아마 이제 오늘 그 오늘 회동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서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제3의 장소가 또 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까요? 장소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싱가포르 것은 했고 아니죠. 하노이 했고요. 예, 근데 특히 하노이를 갔다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는 이런 열차 여행을 못 하겠다. 물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동하는 경로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66시간, 60시간, 토탈 130시간을 기차를 탄다라는 것은 네. 보통 사람이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차 여행은 앞으로 다시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여전히 그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평양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 저도 기본적으로 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의 기본적인 체제와 여러 가지 사상의 문제를 볼 때 미국 대통령이 성조기를 날리면서 온다라는 것은 네.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계속 달고 말씀을 드리는 게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될 경우에 정말 그 정도 되면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까지 얘기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것도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북한도 북한 주민을 상대로 뭔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북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일종의 모멘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너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현장 실시간 화면 분할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이 현재의 이 시각 판문점입니다. 조금 전에 남북미 3자가 삼국 정상이 이 자유의 집 앞에서 자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북한과 미국 경호 인력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시 이제 또 김정은 네. 위원장이 북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이 상당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꽤 오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사실 하노이 회담 때는 비핵화,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겠다. 미국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비핵화 관련된 이야기도 진행이 될까요? 구체성이 좀 나올까요? 또 추될까요? 예.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얼만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자막이 이제 네. 그 어젯밤에 비건과 김창선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비건의 카운터파트가 누군지가 한밤중에, 예. 가장 중요합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정말 급하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내려왔을까 그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 전부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아니었고 사실은 김혁철 대표 지금은 좀 사라져 있는 인물인데 네. 그 사람이 좀 사라져 있으면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왔나? 아니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급하니까 내려왔을까? 급에 상관없이 격이 안 맞아도. 그런데 어젯밤에 지금 보면은 비건과 김창선이 부장이. 만났다라고 하는 예. 거는 정말 의전 얘기회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군요. 김창선과 만났다는 거는. 그죠, 의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과연 비핵화 얘기나 북미 관계 그렇죠. 개선에 대해서 컨텐츠가 있는 내용이 있는 얘기가 실무 협상에서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지금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 지금 북미 그러면 이제 또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에 또 다시 속편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2월 달 하노이 회담을 할 때도 중요한 내용,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다 공백, 블랭크로 남겨놓고 지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했다가 깨진 거거든요. 결국에. 네. 그 북측에서는 특히 또 실무 협상을 계속 꺼리면서 이건 지도자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정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실무 협상을 꺼려오는 건데 어젯밤 실무 협상이 만약 또다시 이제 그런 2월 달 협상의 재판이다. 그러니까 김창선과 만나서 오늘 만나는 저 그림 만든 그 의전에 대해서 만약 얘기만 한 회담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도 좀 갈 길은 사실 또 좀 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리얼리티 쇼의 어떤 그 그림만 오늘 이번 회동에서 중시한 것이었다면 아까도 저희가 뭐 쭉 언급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얻어가는 게 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남측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얻어가는 게 썩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지금 그 얘기처럼
실무 협상에서 오늘 회동 이외의 건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해지네요. 이게 종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얻어갈 것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끊임없이 미국이 오히려 실무 협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양 정상 간에 다시 한번 탑다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배석자가 없다면 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딱 원하는 그림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때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작성을 하려고 사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후담으로 우리가 다 알려진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부장관이 말렸다라는 얘기가 네. 있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훨씬 강경한 입장을 주장을 함으로써 결렬이 됐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건 뭐 계속해서 이 북한 측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뢰를 표시를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이 단독 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딱 원하는 자신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글쎄,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하고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입장에서는 얻어갈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비핵화 관련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시나요? 왜냐하면 지난 2차 하노이 때 회담이 깨지면서 북한과 미국의 서로 입장이 분명하게 확인이 됐거든요. 아주 좁혀서 얘기한다면은 계속 북한은 얘기를 하는 것이 단계적 비핵화를 자신대로 원한다. 네. 그 의미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영변을 하나 쪼개서 해서 영변을 자신들이 다 제대로 폐기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를 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플러스 알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자. 그게 단계적인 거거든요. 북한이 늘 주장한 거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지금 다 믿고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에 대한 신고를 다 하느냐. 그가 나름대로 북한이 계속 주장한 건데 아마 이번에는 다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특히 지난번 2차 하노이 때 깨진 이유가 영변을 얘기를 하면서 이 상응 조치로 5개의 경제 제재 이게 너무 많이 요구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을 뭔가 조정을 해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지금 뭐 한 5분, 1, 2분 사이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꼭 3차 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의 시간이 그걸 넘어서 오늘도 뭔가 실무적으로도 그 구체적으로 뜰 수 있는 얘기가 도출될 수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탑다운에서 핵심적인 거, 막혀 있는 부분이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실무 협상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죠. 그렇군요. 네, 역시 탑다운으로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시간이 이렇게 정도 되면은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다른 얘기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2가지일 것 같습니다. 선 비핵화 문제하고 영변 플러스 알파 이제 2가지일 것 같은데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하노이 때 이제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이 플러스 알파를 내놓는 바람에 회담이 깨졌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비핵화의 목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하는 게 아마 북측은 지금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 범위를 좀 조정하자. 범위 조정하면은 범위 조정한 것을 그 기본으로 놓고 실무 협상에 임하고 다음 3차 혹은 4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자라고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중요한 건 선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후 체제 보장 같은 것들이 지금 비핵화 논의를 둘러싸고 있는 기본 구조인데 그렇죠. 선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 과정 중에 그래 그럼 영변까지 우리가 그런 비핵화를 할 건데 영변 비핵화 하는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좀 해소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선 비핵화, 그러니까 로드맵에 관련된 얘기죠. 그 단계적 이행에 대한 로드맵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핵화의 그 범위와 목표에 대한 것들. 그 큰 틀의 정의는 정상이 합의를 해줘야 됩니다. 정상이 합의를 해주고 그다음 실무단에 이거의 범위에서 합의를 해보라고 넘겨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큰 틀에 오늘 합의를 하고 이제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기록이 되겠지요. 네. 영변 핵시설을 처리한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등가성으로 따지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이 원하는 원하는 수준을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은 영변을 굉장히 중시하고 영변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 평가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네. 북한은 영변을 자신들 핵 개발의 심장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변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예. 그래서 그 등가성이라는 것이 5개의 경제 제재. 그건 사실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대로 된 경제 제재, 특정한 어떤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제재를 다 풀어달라는 그 얘기였거든요. 그만큼 영변을 북한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영변에 대해서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번 이상 북한이 영변을 폐기하겠다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켰다라는 게 워싱턴의 기본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속담 중에 말을 2번 사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가 늘 영변의 뒤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내 정치적인 그런 또 반응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 얼마 전에는 영변 외에 뭐 5개 시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전향적인 얘기를 한다면 예. 거기에 등가성 문제로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당연히 저는 제재 문제를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2차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도 경험을 했습니다.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고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예. 미 의회 소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차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아직 그 정확한 그 북한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재보다는 이제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비롯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연합훈련의 영구 중단, 또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 그것이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까지라도 다 연계가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할 여지는 있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제재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훨씬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라는 것이 이전에 그 미국 대통령과는 매우 다르고요. 자국 우선주의의 그 또 손익 계산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배치된 미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런 딜이 이뤄질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영변 핵시설의 뭔가 비핵화의 시작 단계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사실은 미국과 생각이 다른 게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사전에 미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우리 포괄적 합의라고 얘기해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인데 그 포괄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핵화의 엔드 스테이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다 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기왕에 지난 작년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 영변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기본선이 영변인데 그 영변의 기본의 합의에서부터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핵폐기, 영변이 폐기되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변을 그 조건으로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중의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변 핵폐기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영변 핵폐기를 진행해서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이걸 우리는 비핵화라고 합의를 한다. 국제사회가, 북미가, 남북미가. 네. 그럼 그건 비핵화가 되는 거죠. 근데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더 가자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진통이 시작되는 건데 영변 핵폐기라고 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기본 목표를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 놓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차원에서 아마 문 대통령도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라고 하는 아마 설득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계속 대화의 동력을 이어나가야 하니까. 과연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해서 지금 북한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영변 정도로 일단은 그 핵폐기에 대한 입구 논의가 좀 시작이 되고 그걸 중심으로 그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지금 북미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얘기까지 영변에 대한 이해를 서로 가지고 지금 만나서 지금 어제 뭐 두 정상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갑자기 주말 오후에 그냥 결정해서 만나는 예. 거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와서 지금 얘기를 깊이 있게 하고 있을지 참 그건 좀 의심이 드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응 조치가 그렇죠.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저희가 속보로 전해지면 바로 긴박하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뭐 반응하기가 쉽진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일단은 이동 수단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을 미국을 간다라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최고 존엄이
우방국과 아니면 중립국 정도를 가지만 미국을 간다라는 것은 일단 미국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그렇게 쉬운 것은 필요한 아니고요.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인 본인의 안전 그런 것들도 답보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형식이나 시간에 비춰서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시작한 지 한 30분 지금 더 됐죠. 30분 더 40분 됐죠. 예. 지났었는데 그 really interesting, 흥미로운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급조된 이렇게 물론 보관에 있었습니다만 3차 회담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어떤 가능성 그 부분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 없겠네요. 이제. 뭐 흥미로운 게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든지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조만간에 만나자. 근데 만나는 거가 이전같이 무슨 격식을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계기가 되면 만나자. 뭐 그 정도까지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함으로써 지금 트위터를 통한 3차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담을 트위터에 써서 32시간 만에 이루어진다. 이거는 뭐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힘인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둘 다 이제 필요해서 만나게 된 건데 어쩌지 우연히 이제 필요가 정말 딱 합이 맞아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이건 진짜 나중에라도 이제 국제정치 교과서에 남을 만한 일이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매체와 새로운 방식으로 완전히 이제 뭐 비즈니스도 사실 뭐 회장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안 만나잖아요. 대기업 총수들끼리 만난데도 이렇게 못 만날 텐데 이거를 정상 외교에서 실제로 이런 게 가동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 외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아주 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주말, 이게 주일, 이게 우리가 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북한 핵 문제는 지난 거의 30년 가까이 우리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거든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을 붙여서 접근 방법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깨기가 어려운 굉장히 단단한 그런 껍질 안에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형식과 조건과 그동안 우리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것을 다 넘어서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지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양쪽 다 가능성은 지금 예. 있는 거죠.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 북한 비핵화 문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이 파격적인 방법이 돌파를 해낼 여지가 그래도 기존에 우리가 늘 해왔던 방법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차가 이제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었다면 3차는 정말 이제 내용 없으면 안 된다. 만나는 거 언제까지 그 의미를 둘 거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대선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남한까지 내려온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가 또 모르는 뭔가 어떤 거기에 이제 리얼 인터레스팅에 포함되는 어떤 흥미로운 제안들 이런 게 도출됐구나. 역사적인 어떤 새로운 제안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봐야겠지요. 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게 한 두 가지 측면이 보면 될 것 같아요. 형식, 만나는 형식에 있어서 이제 지금 보는 것 같은 굉장히 봤죠. 흥미로운 거 이거 봤고요. 내용에서 정말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것이냐. 추가적으로 북미 간의 이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데.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6.12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4개 항이 있었는데 그중에 마지막 미군 유해 송환을 빼고 네. 3가지 아이템이잖아요. 그 한반도 그 평화체제 구축, 첫 번째가 이제 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이 3가지인데 이거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과연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이제 7, 8월 달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제 회동이나 뭐 황담 정도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남북미 정상이 만난 것이 이제 회동이었고 지금 북미 정상이 만나는 건 이제 회담이라고 정의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금 단독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지금 박가영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확대담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놔야 될까요? 지금 폼페이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 등의 모습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약간 아까 있었죠. 있었고요.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북측에는 최선희 부상이랑 같이 왔는지 그 여부도 아마 중요할 것 그 같습니다. 부분도 네. 봐야겠죠. 예, 같이 있고요. 예. 북측
수행단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선희 부상과 리용호 외무상이 있고요. 내려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존 볼튼 보좌관은 안 보이고, 근데 볼튼 보좌관에 대해서는 워낙 북한이 거부감이 교체를 요구했기 강하고요. 때문에 예.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과 확대가 좀 어려운 게 여전히 가장 최근에 나온 북한 그 권정근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얘기한 거 보면은 핵심 내용이 결국 폼페이오 볼튼 같이 기존의 인사랑은 같이 못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대담을 볼튼과 특히 이제 폼페이오 장관은 당연히 실무 책임자로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한 상황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확대 회담을 통해서 2차 하노이 회담을 깨진 경험을 북한이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탑다운 저런 바로 단독 직접 배석자 없는 그런 회담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지금 확대로 갈 수 있을지 오히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협의를 한 후에 각자 헤어져서 그 다음에 실무로 넘어가서 하는 거.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폼페이오 장관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실무자를 불러다가 일종의 약식 합의문이 나오는 거죠. 예. 논의한 게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말로만 구두로 해보면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1차 실무회담을 한다. 두 번째는 실무회담에서는 뭐 상황 조치와 뭘 한다. 아주 기본적인 큰 틀에서 원칙 정도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그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긴 하지만 지금 형식으로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곳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점점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까 이제 정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만큼 구체성을 띠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일 테고 결과적으로 양측이 좀 더 진전된 어떤 합의문 형태의 아까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구속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도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갈지 그것도 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면 게임의 양상은 어제부터 아까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이제 좀 가는 거였어요. 근데 네. 지금 만나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거는 북한이 고전적으로 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짓겠다. 그 6월 12일 날 가서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에 좀 재미를 좀 속된 말로 한번 재미를 좀 봤죠.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미 군사 연습도 중단을 시키고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즉흥적인 결과를 좀 얻어냈는데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을 좀 공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로 조금은 좀 넘어가고 있는 양상일 수도 있겠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간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얼마큼 또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페이스로 좀 이렇게 혹시 옮겨가게 되면은 우리로서도 부담스러운 결과들이 굉장히 좀 나오게 되는 것이죠.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쇼킹했던 게 한미 군사 연습을 일방적으로 그냥 중단 발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좀 없도록 어제 한미 정상회담부터 많은 이제 준비와 사전 단도리들이 좀 있었기를 좀 바랍니다. 미국 측 예. 참모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성향이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예측성인데 예. 저렇게 배석자 없이 둘이 얘기를 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또 참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서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잠깐 하면서 얘기를 하고 당신 이거 서명을 하면 재선 안 된다. 그렇게 말렸다라고 지금 다 알려지는 후일담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간 그 미국 참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속이 많이 타고 또 어떤 그 합의가 나오고 뭐 어떤 얘기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궁금은 우리도 하죠. 그렇죠. 우리도 하고 우리 저희 다 정부도 뭐 매우 궁금하게 어제 할 거고요. 궁금했잖아요.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은 어디에 지금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그럴 텐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막처럼 역사적 순간, 전 세계의 위대한 날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상을 정말 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모멘텀, 이게 특히 우리 정부가 이제 모멘텀을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었는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기를 놓치면 여름이 지나가고 미국은 이제 이미 이쪽이 휴가철이 되고 그리고 미국 대선전이 본격화돼 버릴 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큰 것은 이른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판 전략적 인내로 들어가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4년 내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략적 인내는 경제적인 제재는 계속 제재는 부과되면서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관계 계속 어려워지고 왜냐하면 제재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남북 관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더불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모멘텀이 매우 중요하고 이 대화의 다이내믹이 필요하다 해서 서두름이 있었는데 이게 결과를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좀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 어떻게든지 지금 상당 기간 지금 40분이 넘어가는 예. 제 판단에는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단독회담을 배석자 없이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한 것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지금 대화는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단독 회담을 좀 노렸을 거라 지난 경 교수님 예상처럼 여기서 그냥 실익 없이 넘어가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선물을 주는 형식으로 그렇죠. 뭔가 준비를 좀 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좀 통 크게 뭔가 내놓는 프로그램. 이제 그 지금 당장 발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정상이 나중에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오늘 모종의 합의를 하고 그 단계는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보여주는 방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뭐 큰 건에 대해서 이 큰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까지 좀 이어질지. 그러니까 기대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빅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까운 근접한 그림이 오늘 좀 나오면은 굉장히 일이 좀 예측 불가능하게 또 빨리 풀려나가는 거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한 비핵화 문제가 빨리 풀려나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좀 나올 수 있을지 시간이 좀 길어질수록 조금 계속 좀 초조하게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은 기대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역시 또 반복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떤 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제재는 계속 부과된다라는 거의 다른 표현입니다. 네. 그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제재를 해제하고 싶더라도 이것은 본인의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 네. 미 의회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제재가 해제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이 셈법을 바꿔서 나와라. 이제 그 의미로 계속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지난 2월 달 하노이 정상회담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합의가 깨져버리는 그 아무도 예상을 상황에 있었죠.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사진을 찍고 잠깐 만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깨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특히 이 지역의 한 북미 관계를 포함합니다만 역동이 굉장히 말 그대로 역동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상 3차 북미 정상회담 중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이야기를 네, 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을 사실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도 판문점이 고려가 됐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측에서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판문점에서 어쨌든 북미 정상이 네. 만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처음에 판문점, 이렇게 판문점을 이야기가 됐을 때 그때 또 고려 사항들이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선점했던 장소에서 또다시 뭐 저런 할까? 그림 만들까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자리에 갔네요. 가고 이제 어쨌든 북미가 만나가지고 지금 사실상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판문점 저기 싱가포르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노이에서도 좀 했었고 이제 네. 판문점까지 좀 이어왔는데 이제 할 만한 장소에서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할 만한 다 했고 남은 장소가 이제 워싱턴, 평양 정도인데 이제는 이제 장소의 문제도 이제 북미 정상들은 좀 뛰어넘어가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줬죠. 지금 하루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미 정상 외교가 지금 시험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고전적으로는 정상 외교는 전문 외교관들이 이제 황제나 군주 시절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전쟁이 날까봐 혹은 관계가 잘못됐다가 정상 외교 자체를 안 하는 게 원래 고전적으로 예전의 방식인데 네. 20세기 중후반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나 정상 외교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정상 외교가 자리를 잡은 이후에 가장 극적인 순간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극적인 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극적인 모습도 봤고 전혀 뭐 그냥 사진 찍고 갈 줄 알았는데 또 합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극적인 모습을 또 우리가 오늘 저녁 때도 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좀 북미 협상에 있어서 좀 빠져달라는 어떤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적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데 있어서 상당한 촉진을 한 거잖아요. 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것이 가능한 가장 큰 전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 한국에서 여기서 지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데. 일이에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의 굉장히 복잡한 일정, 또 미국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의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 한국을 방한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이 가장 큰 지금 계기가 된 거죠. 예.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 서울에서 없었다면 지금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우리 정부를 계속 배제하려고 아주 노골적인 지금 담화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2일 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국에 대한 역할을 규정을 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 북한은 좀 실망을 넘어서서 화가 나 있다라는 그런 요즘 나오는 담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과 같이 협력을 해서 미국을 대항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제재 같은 것을 해제해 주기를 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배웅하고 나서 다시 자유의 집으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회담에 대한 내용을 쭉 브리핑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부터 좀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뭐 가장 핵심은 지금 팀을 만들겠다. 예. 다시 한번 폼페이오 장관이 팀을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2, 3주 내에 후속 협상을 시작할 거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실무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북한이 일종의 수용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거 보면은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겠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기존의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이 계속 요구했던 실무회담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실무회담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북한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여전히 실무에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은 그것도 북한이 일단 수용한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네. 자유의 집을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딜락 원을 타고 다시 헬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네. 이제 마린 원을 타고 비행기가 있는 에어포스 원이 있는 오산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참 그 2시간, 한 3시간 정도에서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역사적인 일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만 보면은 예. 기존의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돌파구도 예. 결국 마련을 했다.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달성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교착 상태에 있었던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보였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교착 국면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교착 국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 막혀있던 실무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정상들이 이제 회담을 할 때 어느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CEO들이 상대편 CEO 만날 때 실무진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막혀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막혀 있는 게 당연히 지금 실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게 막혀 있는 거였죠. 이제 그 원 포인트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일단은 푼 것이죠. 이렇게 된 이상 북한은 받지 않으면 또 이제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북한 측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또 이제 고민스러울 텐데요. 어떤 인물을 또 이제 실무 대표로 내보낼까? 자기들은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올바른 사람을 내보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쪽에는 팀이 지금 안 바뀌었어요. 폼페이오 장관을 네. 중심으로 해서 예. 볼턴 보좌관은 지금 빠져 있지만 그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장기판에 이제 말과 같이 선수로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그대로 이제 팀에 남아 있을 때 북한에서 누굴 또 내보내실 건가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 측에 가장 또 고민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실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무 협상에 직접 들어가지 그렇죠.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스티브 비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건이 실무를 회담을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제 어느 쪽 그 카운터파트로 북한에 어떤 인사가 나올 것인지를 그것도 일단 봐야 궁금하네요. 되고요. 최선희 부상이 이전보다 좀 입지가 근데 최선희 올라온 것 부상이 1부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의 직급보다 낮은 사람을 보통 내보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직급이 더 높아진 상태죠. 그렇지만 최선희 부상만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잘 아는 사람이 없고 협상을 매우 잘합니다. 또 상대가 미국인 만큼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선희 부상을 직접 상대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만만치 않은 그런 사람이다. 오히려 김혁철이나 이전에 김영철에 비해서 예.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 대통령 얘기 보니까 이 북미 실무 협상 돌입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우리 대통령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이제 실무 협상은 재개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합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많은 말들을 또 했었는데 그 하노이 회담이 둘 간의 좀 오점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었던 하노이 회담을 또 살려놓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는 사실 우리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긴 틀에서 보면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나중에 역사 사가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이 된다면 하노이 회담도 그 과정에서 북미 간의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실패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회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전히 이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 그러나 어떻게 보면 동물적 감각을 갖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이 모습들 이번에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목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혀 사전에 공감이나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회담을 성사시켰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한 게 김정은 위원장과 아까 50여 분의 그 시간 동안에 회담을 했다. 3차 회담을 이런 식으로 성사를 시킨 네.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것처럼 결국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돌파를 해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쪽에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주도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크게 보면 어제부터 상황을 보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예요. 크게 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트윗을 던졌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판문점에서 이제 즉석 만남인데 결국은 사실상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국 측이 가장 원하고 있던 것이 실무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북한이 계속 이제 안 하고 있던 건데 그 점을 타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이제 교착 국면에 있던 대화 타결하는데 그 방법으로서 실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정사실화 시켜버렸죠. 이렇게 얘기 나온 이상
북한 측으로서는 안 받을 방법이 지금 없는 것이죠. 네. 다른 이제 방법으로 또 안 받는 데가 면 그게 작년 7월 달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6월 10일 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7월 달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으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없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근데 북한 측 사정이 그렇게 녹록할지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 실무 대표로 과연 북한 측에서 누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그 이후에 그 상반기에 대외라인 검열을 하면서 상당수 인사들이 지금 뭐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네, 수청당했는데 바꿨습니다. 예, 그 과연 북한 측의 준비가 과연 빠르게 될런지 이제 그 점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트윗에 올려서 32시간 만에 이 역사적인 날을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독창적 접근 방식에 경의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말 독창적이죠. 아,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이 있는 것은 아마 외교사에 처음 있다. 물론 SNS라는 게 최근에 발달된 거긴 하지만 SNS를 통해서 정상 간의 회담을 이렇게 이룬다는 건 당연히 처음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게 일단 북한도 실무회담을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면 뭔가 명분을 제공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명분을 제공을 했죠. 물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나온 말만 보면 포괄적 타결을 추진하고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 의미는 미국은 입장을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북한이 나오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50분을 했다. 그 내일 아마 노동신문에 이제 일면에 나오고 예. 그것이 명분이 돼서 다시 북미 회담을 나름대로 북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지난 2차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셈법을 바꿔라, 사람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가장 최근까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뒤집고 뭔가 나오려면 대내적으로도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그 설득거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에 가서 자유의 집에서 50여 분 김정은 위원장과 얘기를 함으로써 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창적인 외교력이 정말 빛났다.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오늘 만남이 정말 다 뭔가 예상치 못하게 이뤄졌다고 느껴진 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본인 예정은 GP 초소 방문까지였는데 자유의 그렇습니다. 집까지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역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것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다 시작이 된 것이죠. 원래 있던 일정들은 다 이제 즉흥적으로 지금 다 현장에서 이제 다 바뀐 것이고 이 상황에 맞게 이제 같이 한미 정상이 움직인 것. 그리고 또 초소를 같이 한미 정상이 같이 올라갔잖아요. 원래 초소를.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상징적입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있다라고. 이게 미국 정상만 올라가도 되는 것인데 한미 정상이 같이 올라가고 그 이어서 또 이제 남북미 정상이 또 같이 만나서 또 악수도 하고 또 이어서 북미가 사실상의 3차 정상회담을 해서 교착 국면을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짧은 한 2시간 정도의 일정에서 이 3자 이 정상들이 굉장히 큰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지금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구체성을 띠는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떤 출연료를 오늘 나오면서 받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금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실무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제재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풀릴 것이다. 이거는 이전의 말과 조금 온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재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 제재 그렇죠. 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겠다, 얘기가 서두르지 않겠다. 물론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네네. 어느 정도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가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실무회담이 2, 3주 내에 정말로 2, 3주 내에 되는 것이 이루어질까?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2, 3주가 또 넘어가면 이 지금 살렸던 동력이 다시 없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거듭해서 지금 6.12랑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이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도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을 아예 그 합의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폼페이오 장관을 책임으로 해서 북미가 실무 협상을 하겠다 해갖고 7월 달에 갔는데 결국 결렬되는 형태로 나왔고 북한이 강도 같은 요구를 미국이 해왔다 하면서 어려워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 비핵화의 핵심인데 저는 북한이 늘 그 카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만을 상대로 해서 또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갖고 있는 카드를 좀 양보를 하면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냐 실리냐를 놓고 하는 결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실리를 추구하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에 대한 해제와 상응 조치를 받아낼 여지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할 카드는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도 오늘 만남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북중 간의 관계가 더 뭔가 가까워지면서 우리의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앞서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도 있지만 또 한미동맹의 입장도 있죠. 그러니까 보면 그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 여러 방면으로 사실 다변화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면 그 여지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좋고 미국과 관계가 좋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뭐냐면은 그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북한 게 6월 20일, 21일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면서 뭐 북한의 뒷배가 되었다라고 하면 했던 그 중국의 영향력 확인 유통기한이 일주일로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죠? 그 G20 지나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윗 그리고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봐서 그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쑥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외교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지를 주고 나눠 가지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쨌든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들여서 지금 새로운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주선한 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국과의 외교적 자산을 통한 우리 외교력 확대를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또 중국에 대한 약간의 또 견제도 조금 사실상 가능하게 일주일 만에 또 가능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우리의 또 활동 공간이 좀 넓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양 정상이 남북 정상이 또 만났다는 것 그동안에 험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만났으니까 또 앞으로도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공간이 좀 넓어진 게 있는데 네. 여기서 좀 북한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예. 우리 보고 자꾸 이제 하져라. 그리고 뭐 이제 중재자 하지 말고 오지랖 넓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외교 행태를 잘 보면 북한이 좀 이렇게 뭐 중국을 좀 뒷배로 활용하고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고 하니까 바로 또 만나고 하잖아요. 북한의 외교 방식이 오히려 조금 더 사대주의적인 것이죠.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하면 우리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남북 경협도 하고 뭐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미국 동맹도 또 이렇게 또 양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성의 있는 자세와 행동을 지금 취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뭐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또 미국이나 중국과 또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약간은 그래도 좀 사대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한 북측이 좀 듣기엔 미안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끼리 하려면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열어놓은 대화의 문으로 좀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 아니, 정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보통 국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도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맞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이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입장을 대변하면서 지금까지 이 이른바 촉진자 역할을 해왔는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지금 책임 있는 당국자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 북한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실명을 거론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막말로 나가는 그 단계를 넘었는데 초기 단계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박원곤 그리고 정대진 교수와 오늘 대담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보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